자, 이제 요 편을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간만에 또 뵀는데 이제 사전에는 그 철학적인 내용, 이론,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며 우리 사용상 어떤 살림 손길에 대한 철학적 뭐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얘기했고, 이제 진짜로 우리 살림 손길의 그 기본, 아주 기본이자 이거 모르면 살림 손길이든 에이키든 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이제 근육 검사, 머슬 테스팅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근육 반응 검사죠, 이거 사실상. 그래서 근육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상태를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근육만 표현하는 거 아니죠. 이제 홍채학 같은 경우라든지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라든지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왜 흥분하면 얼굴이 불을 떨잖아요.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디지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조직이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페이지, 살림 손길을 개발하고 가르쳐 온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맨손 근육 검사라는 현상에는 몇 가지 수수께끼가 남아 있다. 아무튼 배울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 보편화된 기술이다, 뭐 이런 건데,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근육 검사가 참여한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허리가 아픈 환자인데 이분이 진짜로는 오른쪽 요방형근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AK나 살림손길 근육 근반응 검사 했을 적에 10명은 다 오른쪽 요방형근에 문제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제대로 이 규칙을 정해서 이 규칙 안에 하게 되면은 오류 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단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생체 전류라든지 양자의학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문제시 제기하는 게, 검사자의 컨디션이라든지 피검사자의 컨디션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위압 근육이 나와야 되는데 위압 근육이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위압근까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검사자가 너무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든지 피검사자가 너무 컨디션이 떨어져 있으면은 헷갈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검사자는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나 건강하세요야. 그러니까 우선 검사자가 건강해야 피검사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검사자가 뭔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규칙은 검사자는 10명이 있다 그래도 10명이 다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오른쪽 요방형근의 위약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앞 얘기가 지금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강의할 적에 검사자에 대한 컨디션을 얘기 안 하고, 오른쪽 위약근이 문제가 있는 피검사자를 누구나 다 검사했을 적에는 오른쪽 위약근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검사자의 컨디션이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온 10명이 검사했을 적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오른쪽 위약 근육이 나타나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숨겨진 어떤 문장이 있는 게 16페이지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라, 이거죠. 그러면서 맨 밑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에 참여한 두 사람 사이에 근육 검사 관계가 더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검사자는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피검사자가 어떤 기능 이상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10명이 다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검사자였으면 그 피검사자는 100% 요방형근 오른쪽 이 위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다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박스를 보면은 즉각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상대적이면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척도를 제공한다. 뭐 이건 다 그렇고 이는 온 사람 전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측면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변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법으로 뭐 대부분의 경우 근육의 물리적인 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서의 근육 반응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근육의 톤이 잘 버티냐 안 버티냐가 아니라 근섬유에 대한 그 스필라멘트들이 이렇게 딱 락킹되는 거, 잠김, 꽉 깨물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 그게 아주 기술이다 이거죠.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육이 몸 상태를 표현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컨셉은 검사자가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살림손길에서 이용하는 근육 검사는 본래 특정 근육의 실제 물리적 통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위치와 운동 범위는 근육이 마비되었거나 힘이나 기능이 부족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근육 자체 검사하는 것이다. 이 검사의 기본 개념은 특정 시작 위치와 운동 범위를 이용하여 근육을 분리시키고 수축시킨 다음 중력이나 검사자가 가하는 힘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살림손길 체계에서도 사용하기 쉬우면서 자세와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42개의 근육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육을 분리시키고 수축시킨 다음, 근육을 분리시킨다는 게 뭐냐면 다른 근육이 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보상작용이죠. 그러니까 중삼각근을 검사해야 되는데 극상근이 도와준다든지, 극상근이 그러니까 메인이 되게끔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육이든지. 그러면 그 어떤 근육이든지 메인이 되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중삼각근은 옆으로 날아 이 정도에서 검사하잖아요. 근데 극상근은 더 밑에서 검사하죠. 요게 다 그 주동근이 되는 포지션, 그리고 주동근이 수축된 상태에 대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근육의 물리적 통합성과 그에 관련된 신경이나 뇌 기능에 의존한다고 해도 10중 8구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우리가 검사하는 근육의 대부분은 정상 기능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제 근육이나 근육 검사에서 관련된 손상이나 기능 장애 또는 통증에 관해서 주목하고 싶지만 여기서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안전 장치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덜 아픈 사람 써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정상인을 갖고 검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림손길은 지금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꾸 얘기하는 게. 왜? 그건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치료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 갖고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방의학에 대한 어떤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나 그 통증은 없는데 그 근육이 위약해져 있는 경우를 그 정상으로 돌려놓으면은 미래에 올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앞에서도 설명돼 있지만 그 살림손길이 정상인 범주 내에서 쓰긴 하지만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근육 기능의 점검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감시, 이렇게 보라색인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이용하는 위치와 운동 범위의 경락 에너지 흐름에 점검하는데 대단히 효과짐을 알게 되었다.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경락과 장기 그리고 연관근 이런 것들이 다 규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관근이 살짝 달라. AK가 얘기하는 어떤 연관근하고 살림손길이 얘기하는 연관근하고 또 더 진보된 쪽에서의 그 근육 연관근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매번 강의하는 거지만 이게 약간씩 다른 이유는 가설이긴 하지만 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남반부에 사냐, 북반부에 사냐, 뭐 적도 근처에 사냐 이런 지역 내지 환경, 그리고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영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표준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종하고 황인종하고 유전자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독특한 색깔이 나오잖아. 그냥 백인 색깔하고 코카서스인가 뭐 이런 것처럼 그게 그거 미세하게 다른 게 그 근육, 연관 근육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거야. 아니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더운 데냐 추운 데냐 뭐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거다. 17장이고요. 이제 18장을 보면은 인식 어웨어니스라고 하는데 살림속길 균형 잡기를 통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나아졌다고 느끼게 된다. 살림속길 균형 잡기니까 살림속길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양생, 살아가는데 아주 그 품질 좋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얘기는 밑에 단락에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결정하기보다 그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삶이라는 맥락에서 갖게 된 건강과 양생에 관한 개념에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작업을 시작.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나는 모르고 당신이 얘기해 달라는 거야. 당신 근육으로.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 오직 모를 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모르지만 너는 너 마음을 알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거에 대한 초점으로 찾아가야지 어디가 아프니까 어디를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자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고. 살림속기는 AK든. 그래서 최소한 여기는 40몇 개라 그랬어요. 근육이 42개라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다 최세한 게 뭐야? 연내 근육. 연내 근육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뭐 마음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두통이든, 응? 아무튼 간에 연내 근육을 다 검사해야 돼. 양쪽 다. 어디가 아프든 간에.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그분의 전체적인 몸의 균형 잡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온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제 전인적인 메커니즘으로 몸 전체에 대해서 인간 휴먼이라는 걸 본 상태에서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육각형인 큐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 한 면에 9개씩 있는 거, 색깔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맞출 적에
요면만은 어떻게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요면만 맞죠. 그런데 요면 이걸 완벽하게 제일 효율적으로 맞추려 그러면은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 따가닥 돌리고 뭐 무슨 색깔이 어디 있고 요걸 찾아가지고 하면은 맞춰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완벽하게 육면체 색깔이 딱 맞춰지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그런 공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요 면만 맞추려면은 뭐 이런 데 손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만든다든지 해도 요거 맞춰질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맞춰지면서 내 몸이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찾을 적에 보면은 그게 최소한 14 근육은 할 줄 알아야 그 한 면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면을 다 맞출 수 있는 기법이 되는 게 살림손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약근이 나오게 되면은 뜬금없는 위약근이 어깨가 아픈데 이 사람이 뜬금없는 위약근이 나온다 해도 그거를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위약근이 나오게 되면은 구조적인 문제, 화학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에너지적인 문제, 요거를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그 위약 근육의 상태가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금반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길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강한 신체 인식, 즉 자신의 에너지와 신체 상황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제 막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때 근육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반복적으로 위약근이 나오면 클렌징 해주고 구조화학 정신에너지로 좀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또 근반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맞춰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위약근이 나오면 한 번 구조화학 정신에너지 클리닝 한 다음에 2번 정도, 한 번 더, 3번까지 하셔도 되는데 14 근육을 위약근이 나오면은 해주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2번 정도 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 반나절 내지 하루 정도의 그 위약 근육의 유지, 그러니까 그 유주 시간이 28분 40초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스타트 경락부터 마지막 경락까지 유주하는 그 시간이 28분 40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찾아내서 충분히 구조화학 정신 에너지로 해결하고, 그리고 28분 40초 정도를, 그러니까 30분 정도 쉬게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감정, 그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 마지막 박스를 보면 균형 잡기를 한 뒤 근육을 다시 점검하면 에너지의 변화를 확고하게 하면서 인식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시키게 되며 근육 반응에 확실히 물리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극적이든 미묘하든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희망을 주게 되며 초점을 옮겨서 원하는 바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근육을 다시 점검하면 특정한 근육/경락과 전체계의 새롭게 변한 근육 기능과 에너지 흐름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막힌 것이 풀리게 되면 그 막힘 때문에 생긴 에너지와 근육의 보상이 풀어지면서 자세는 최적의 위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균형 잡기가 성공하게 되면은 자세에도 변화를 주고 감정이라든지 긍정적인 감정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식과 허가인데 요거는 또 시간 나는 대로 요거까지는 아무래도 다음 장 이제 이 법칙 투투투라 그러죠. 투투투. 여기부터는 좀 실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식과 허가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 안 하고 이론적으로만 해도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인식과 허가 퍼미션. 그래서 그게 뭐냐면, 허가가 뭐냐면 허락. 그러니까 몸은,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집에 가가지고 당신 제일 소중한 물건이 있는 창고 내지 뭐 책상 아니면 뭐 침대 밑에 뭐 어든 간에 자기 그 자신이 제일 소중하게 갖고 있는 뭐 막말로 하면 뭐 돈 같은 거겠죠. 그걸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보여주겠냐고. 아니잖아요. 뭐 막말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그 사기꾼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 접대를 하고 대접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 다음에 야 니네 집 가서 술 한잔 하자 한 다음에 너는 어떤 걸 갖고 있냐, 채권은 어떤 걸 갖고 있냐, 주식을 어떤 걸 갖고 있냐, 현금은 얼마큼이냐 이렇게 뭔가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뭡니까? 피검사자가 허락하는 그것만큼 들어간다는 거야. 치료율은 그분이 그러니까 그 멘탈이라는 게 아니야. 그 몸과 마음이 허락한 만큼 들어가는 거야. 그러려 그러면은 그래 멘탈은 그래 아 나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몸 아무데나 만져도 돼. 이럴 수 있어요 멘탈은. 근데 몸은 안 그렇다는 거야. 몸은 어떤 규칙을 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살림 손길이나 AK에서 얘기하는 그 규칙을 갖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줘야 그 몸이 조금씩 문을 연다는 겁니다. 조금씩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테크닉들은 그냥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어 기제가 생긴다고 몸에. 멘탈은 그냥 참아야지 하지만 몸은 그걸 방어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밀린 만큼만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AK적으로 허락하는 그런 방식을 몸이 허락하는 방식의 루트를 아니면 반응점 아니면은 그 활성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접촉하면서 문지르면서 자극하면서 들어가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식과 허가라는 게 결론 뭐냐면은 피검사자의 몸이 허락한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검사자가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기법을 AK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전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이걸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밑에 이제 근육 검사의 목표 이러면서 쭉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게 이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또 다음부터 2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쭉 읽다 보면은 뭐 접촉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누우세요. 괜찮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다 얘기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당사자와 피검사자와 본인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디 도떼기 시장에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참 안전한 장소라는 걸 서로 느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피검사자를 내가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고 또 금반응 검사할 적에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랑 피검사자가 페이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피검사자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잘 감시 아니면 통제 아니면 잘 설명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게 인식과 허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반응 검사가 너무 센 사람, 너무 약한 사람 이런 것들을 잘 그 사람의 그 근육 힘에 맞게 금반응 검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밴드 며칠 전에 꼭 정독하시길 바란다 했는데 거기서 추가 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좀 첨부했습니다.
선보였고 그런 제 내용하고 요 글을 쭉 정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몰랐던 아니면 추가적으로 얘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고 제가 말을 설명을 이 문장을 읽는 대신 그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던 뒷면 숨겨진 뒷면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참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법칙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습이 필요한데 이제 뭐 찍는 거야 누가 그냥 스탠드 세워놓고 찍으면 되는데 대체하는 그 샘플링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 거야.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데 참 고민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을 할지 또 앵글 각도가 중요하니까 사실 또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한 3명 정도가 있어야 이게 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론까지는 혼자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면 되는데 요 다음부터는 아마 그 대체제 그러니까 실습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어떻게든 마련해서 잘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